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근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방역당국이 살처분과 이동 제한 조치에 나선 가운데 인천시 방역당국도 이동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 등 현장 통제반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포 거물대리 오염 피해와 관련해 환경부가 최근 피해 구제 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피해 관련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의회가 20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는데요. 찬반 갈등이 팽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천도 뚫렸습니다. 지난 17일 파주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것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인데요. 농가와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천군 백항면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돼지 4,8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쯤 농장주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18일 오전 7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직후부터 해당 농가 주변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시부터 나오신 거예요? 네, 어제 3시부터. 어제 3시부터요? 두 번째 돼지열병 확진 확인이 된 당일 오전부터 방역과 살처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한층 더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북부 뚫린 루트 내려가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어서 감염될 경우 돼지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방역은 돼 있는 거죠? 다. 예, 지금 다 차단했죠. 연천 돼지열병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는 양돈 농장 5곳에서 돼지 총 13,000여 마리가 사육 중입니다. 전국 양돈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올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김포시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김포 지역 돼지를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18일부터는 김포 지역 내 돼지 농가 20곳 모두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농가 소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통제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 통제반은 출입 통제와 소독 등 차단 방역과 함께 이동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또 인천시는 야생 멧돼지가 푸른 반점이나 출혈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 등 동물에서 발생되는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사용 가능한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주 농장에 이어 연천 농장 인근 돼지 수천 마리가 살처분되고 방역도 강화되고는 있지만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기자와 함께 좀 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김 기자, 먼저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피해 상황 짚어주시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오늘 아침 연천군 백화면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파주에 이어 두 번째 확진 판정인데요. 연천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해 농장지훈이 신고를 한 건데 농장 관계자는 죽은 돼지가 2, 3일 전부터 사료를 잘 먹지 않고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농장에서 돼지 4,7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는데요. 모두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또 반경 3km 부근에는 돼지 농장 3곳이 더 있는데 13,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전염병이 발생하면 500m 반경에는 모두 살처분이 되지만
정부는 예방 차원에서 3km 이내에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한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파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해서 2,450도의 돼지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이제 연천에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파주 농장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처음에 파주에서 발생을 하고 이제 연천에서 발생해서 혹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파주와 연천 농장과의 거리는 한 50km 정도가 되고요. 직선 거리를 하면 30km 정도 됩니다. 뭐 적지 않은 거리긴 한데 예. 연천과 파주 농장 사이에는 그동안 뭐 돼지 등 축산 관련 부산물들이 이동하지 않았고요. 농장주나 직원들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주와 연천의 감염 연관성이 없다는 예측인데 네. 결론적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예측입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병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돼지열병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최초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가 그 원인일 가능성도 있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감염 경로를 찾는 게 굉장히 시급한데 네. 앞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북한 멧돼지의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5월에 돼지 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그 파주의 그 발생 농가 주변을 점검했을 경우에 야생 멧돼지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아니다.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멧돼지를 못 봤다고 답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멧돼지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예. 또 환경부는 이 농장이 임진강하고 한강 하류 지점과 1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한강을 거슬러서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네. 또 지난해부터 한 1000여 마리의 그 멧돼지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조사했는데 한 마리도 검출이 되지 않은 것도 멧돼지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한 15km 이상을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진강이나 이제 바다를 통해서 충분히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죽은 멧돼지가 이제 하천을 따라서 흘러와서 이 사체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찰 활동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뭐 정부와 특히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농림식품부는 이제 이 돼지 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이죠. 포천과 동두천 그리고 김포 그리고 강원도 철원까지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점 관리 지역의 양돈 농가에서는 돼지 반출을 당초에는 이제 한 주만 정했는데 이거를 3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또 소독 차량을 모두 동원해서 이곳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소독력이 강한 생석회 공급량도 평소보다 4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주 동안은 경기와 강원 지역 축사에는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수의사 그리고 사료업체 이런 관계자 등의 출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또 다른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 남은 음식물이죠. 이 잔반을 예. 돼지에게 급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 현재 양돈 농가가 한 6,300여 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알려지기로는 잠복기가 3일에서 최장 2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발생 일주일 정도가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현재 무엇보다 이제 우려되고 있는 것은 돼지 열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미 돼지들이 반출이 됐습니다. 예. 이미 인천의 한 도축장에서 136마리가 도축이 됐습니다. 파주에서 발생했던 그 농장에서 출하된 그런 그 돼지고요. 또 62마리가 바로 김포에서 도축이 된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알려진 거로는 연천에 있는 그 이동했던 차량이 경북 칠곡으로 갔던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발병 소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찰 활동도 굉장히 계속해야 되고요. 이렇게 운반 과정에서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루트로 또 다른 그
감염 경로가 확산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동 경로를 굉장히 세심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더불어 뭐 추가할 것은 이제 시민들은 뭐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뭐 그런 감염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접촉을 하거나 뭐 돼지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삼겹살은 드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구례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포도시철도 개통식도 취소됐습니다. 김포시는 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양돈 농가를 방문하거나 동문체육대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민간 행사는 자제 또는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거지에 들어선 공장 때문에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이 환경 오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있는데 공장과 환경 오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그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곳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구제 급여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세진 기자가 피해 구제를 받는 주민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포 거물대리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최혜진 씨. 최 씨는 오랫동안 알아온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의 원인이 어느 날부터 마을에 들어온 주물 공장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따끔따끔한 피부 질환이나 저녁 때만 되면은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했어요. 숨쉬기조차가 힘들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게. 피해는 최 씨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주민들은 모두 30명. 하지만 공장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김포시에 역학조사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한 환경단체의 도움으로 지난 2017년부터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한 것만 3번째. 2번의 기각 끝에 올해 마지막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최 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 8명이 정부로부터 피해 구제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당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8명 부분에 대해서 한 900여만 원 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금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저희가 이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 동안 인과관계가 밝혀져 갖고 저희가 그 구제 급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까지 흐른 시간만 어느덧 10년. 마지막까지 구제 신청에 참여한 주민 일부만 피해 구제를 받게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습니다. 이 8명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환경 피해가 있다고 하는 거를 정부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살고 있는 나머지 주민들도 주민들이고 그쪽 지역에 대한 피해 대책, 구제 대책은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환경부하고 지자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환경부가 선집 결정을 한 거는 좀 이후 이러한 제대로 된 어떤 피해 대책을 만들기 위한, 요구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과정이라고. 피해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거물대리 지역 주민들과 공장 사이 갈등의 골은 이미 깊어진 지 오래.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난개발로 엉킨 지역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인데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임시회 개회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은 박명애 부천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인권의 정의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한 부천시 의원들은 조례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례는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다양하게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 정치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종교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권을 소중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입니다. 결국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조례 통과를 두고 지역 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부천시의회는 지난 6월에도 문화 다양성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자 본회의 직전 해당 조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열흘간 임시회를 열고 해당 조례를 심의할 예정.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조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논란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돌며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45살 A씨가 지난 17일 밤 12시쯤부터 15분 동안 계양구 효성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과 인근 마트 등 3곳을 돌며 술에 취한 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대피하다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84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와 집에 연속해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원종 괴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주민 행정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주민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천 원종 괴한 공공주택지구 보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시는 오는 24일과 다음 달 2일 확정된 보상 계획을 토대로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실에서 주민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원종 괴한지구에는 공공주택 3,060세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2023년까지 베르네천의 복개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합니다. 베르네천은 여월천으로 합류해 굴포천으로 방류되는 소하천으로 전체 길이는 5.74km인데요. 부천시는 베르네천 복개 구간 2.19km 중 덕산초등학교부터 오정어울마당까지 0.5k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10일 2019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자살 예방 사업 분야 우수 기초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년 동안 생명사랑 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살 취약계층에 대해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왔는데요. 특히 지난 2017년 12월에는 자살 예방센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천시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이 2016년 23.5명에서 2017년 21.2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소방서가 제6회 경기도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경기도 내 23개 소방서가 참가했는데요. 참가자들이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의 주제 중 한 가지를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천소방서 대표로 출전한 이재현 소방장은 안전한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를 주제로 강의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을볕이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14도로 수요일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1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24도 보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며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이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